CNN 채널에 올라온 한 독일 생태학자의 영상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유럽연합환경감시국 소속 에바 브라운 박사 41세 독일 출신 생태학 전문가입니다. 그녀가 제작한 15분짜리 다큐멘터리 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가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어요. 놀라운 건 이 영상이 한국의 한강생태복원을 다룬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한국에 파견될 때 에바 박사는 아시아 환경정책은 홍보용 쇼에 불과할 것이라며 완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7년간 새벽에도 나와 새를 관찰한 시민들의 진심을 목격하면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어새의 군무, 참수리의 비행, 이런 것들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라는 그녀의 고백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유럽 언론들은 독일 전문가가 인정한 한강의 기적, 시민 참여로 이룬 생태복원의 성공 사례라며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구 중심적 시각을 가졌던 한 전문가가 어떻게 한국 시민들의 헌신에 완전히 마음을 돌리게 됐을까요? 그녀가 한강에서 발견한 조작할 수 없는 진실들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이번 출장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었어요. 유럽연합환경감시국에서 제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한강 생태복원 사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달라. 하지만 그 객관적 검증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환경정책이 유럽 내에서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동료 한 명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은 언론 플레이가 뛰어나지. 실체보다는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편이야. 저는 그 말에 특별히 반박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느 정도 동감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15년간 유럽 각국의 생태복원 현장을 다녀본 경험으로는 진짜 성과를 내려면 최소 20년에서 30년의 지속적인 투자와 시민 참여가 필요했어요. 한국 같은 급속한 산업화를 겪은 나라에서 그런 조건이 갖춰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에바 브라운 박사, 생태학 박사 41세, 독일 민헨 출신. 제 신상 정보를 다시 확인하며 이번 출장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첫째, 감정에 휩쓸리지 말 것. 둘째,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만을 신뢰할 것. 셋째, 유럽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 것. 목에 걸린 망원 렌즈 카메라의 무게를 느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아시아 대륙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내 모니터에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 한강에서 놀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각종 새들의 모습까지. 정말 저렇게 완벽할까? 혼잣말을 하며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너무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유럽의 생태복원 현장들은 훨씬 더 투박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때로는 실패한 구간도 있었고 아직 회복 중인 어수선한 지역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상에서는 그런 미완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된 대로 완벽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이미지 메이킹이 뛰어난 나라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노트북에 첫 번째 메모를 적었어요. 한국 생태복원 홍보 영상 분석 지나치게 완성된 이미지. 실제 현장 검증 필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독일에서 오셨어요? 한강 보러 오신 건가요? 요즘 외국분들이 한강 많이 보러 와요. 네, 업무차 왔습니다. 한강이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엔 냄새도 나고 더러웠는데 지금은 새들도 많이 와서 살고. 택시기사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한강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깨끗해 보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밤이라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에는 서울시 생태조사센터에서 브리핑을 받고 오후에는 밤섬 철새조망대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출장에서 저와 함께 작업할 사람들의 연락처도 확인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온 알리아 그로스 감독.
이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알렉스 즈엉 분석가. 유럽생태정보연구소의 독립분석가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전에 그가 보낸 자료를 보니 한국 환경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강복원은 결국 표면적인 성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짜 생태복원과는 거리가 멀죠. 그의 사전 리포트에 적힌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의 의견에 완전히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형 복원이 과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은 타당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내일을 위한 질문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한강 생태복원의 실제 예산 규모와 효율성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은? 생물 다양성 증가의 구체적 데이터와 검증 과정은? 장기적 유지 관리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은? 모두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부터 부정적인 결론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과학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러 온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이면 그 아름다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에서 한강 관련 최신 뉴스들을 훑어봤어요. 한강 생태복원, UN 모범 사례로 선정, 시민 참여형 환경정책의 성공 사례, 서울, 세계 생태도시 대열에 합류 같은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찬사가 진짜일까? 의구심을 품으며 잠에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시 생태조사센터에서 이윤재 박사를 만났습니다. 52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과묵한 분이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두꺼운 현장 조사 파일들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유럽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한강 생태복원의 실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의 직설적인 질문에 이윤재 박사가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숫자부터 보시죠. 그가 보여준 데이터는 생각보다 상세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수질 변화, 어류 종수 증가, 조류 서식 현황, 식생 복원 면적까지. 이 모든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검증된 건가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국립생태원에서 매년 교차 검증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에도 발표되고 있고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알렉스 즈엉이 들어왔어요. 스마트한 수트 차림에 태블릿을 들고 있는 그는 첫인상부터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바 박사님. 알렉스 즈엉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의 눈빛을 살펴봤어요. 뭔가 확신에 찬 듯한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윤재 박사님, 죄송하지만 저도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알렉스가 태블릿을 켜며 말했어요. 시민 참여형 생태복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일반 시민들이 전문적인 생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감정적 참여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꽤 공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이윤재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시민들은 7년간 매주 같은 지점을 관찰해온 분들이에요. 논문 지식은 없을 수 있지만 현장 경험은 어떤 전문가보다 풍부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알렉스의 추궁이 계속됐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식의 감성적 환경보호를 과학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도 동조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밤섬 철새 조망대로 향했습니다. 알리아 그로스 감독도 합류했어요. 34세의 오스트리아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인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예리한 눈으로 모든 걸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와 있어요. 조망대 직원이 망원경을 설치하며 말했어요. 저옷의 무리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이죠.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물 위에서 20마리 정도의 새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하얀 깃털에 검은 부리를 가진 저어새들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알렉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참 타이밍이 좋네요. 우리가 올 때 딱 맞춰서 나타나다니. 그 말에 저도 문득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미리 계산된 연출일까? 이 새들이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나요? 일주일 전부터 관찰되고 있어요. 겨울철이라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거죠. 직원의 설명을 듣긴 했지만 알렉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에바 박사님도 느끼시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알렉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을 매혹시키는데 능숙해요.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쇼거든요. 알리아 감독이 조용히 저엇의 무리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카메라는 새들의 움직임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망원경을 들여다봤어요. 저새들이 물속에 긴 부리를 넣었다가 빼면서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끔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치면 다른 새들도 따라 움직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동시에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야생동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먹이를 뿌려서 특정 시간에 새들을 유인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어떠세요? 인상적이죠? 이윤재 박사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알렉스가 태블릿에 뭔가를 기록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성과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봐야죠. 한강 전체가 정말 생태적으로 건강한지 말이에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몇 마리 새의 존재만으로 전체 생태계의 건강함을 판단할 수는 없었거든요. 조망대를 나와서 한강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확실히 깔끔하고 잘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너무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느낌이었어요. 진짜 생태복원이라면 좀 더 자연스럽고 투박해야 하는 거 아닐까? 알렉스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유럽의 생태복원 현장들은 대부분 완공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중간중간 실패한 구간들도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미완성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자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노트북 앞에 앉아도 뭘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어새의 아름다운 군무는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연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알렉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이미지 메이킹의 달인이야. 겉모습만 보고 속으면 안 돼. 첫날의 관찰만으로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었어요. 내일은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광나루 하구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윤재 박사가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안내한 곳이었어요. 알렉스와 알리아도 함께였습니다. 이곳은 한강 하구와 접한 지역이라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차에서 내리니 확실히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도심과는 거리가 있는 좀 더 자연스러운 습지 환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으면 노랑부리백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윤재 박사가 망원경을 설치하며 말했어요. 노랑부리백로요? 아시아 지역의 멸종위기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매우 적어요. 특히 도심 근처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죠. 망원경을 통해 하구 지역을 살펴봤어요. 갈대가 무성한 습지에서 여러 종류의 새들이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윤재 박사가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가리켰어요. 정말로 노란 부리를 가진 하얀 백로가 보였습니다. 다른 백로들보다 크고 우아한 모습으로 물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정말 노랑부리 백로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유럽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진귀한 새였거든요. 이 새가 이곳에 정착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 질문에 이윤재 박사가 답했어요. 먹이가 풍부하고 안전한 서식 환경이 조성됐다는 뜻이죠. 노랑부리백로는 특히 환경 변화에 민감한 종이거든요. 그때 옆에서 알렉스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윤재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래서 저희는 7년째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날짜별로 관찰된 조류 종류, 개체수, 행동 패턴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직접 기록하신 건가요? 시민자원봉사자 김민수 씨의 기록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7년간 관찰을 계속하고 계세요. 수첩을 넘겨보니 정말 세밀한 관찰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날씨, 기온, 수위, 주변 식생 상태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생물학 전공자인가요? 아니에요. 평범한 회사원이세요. 하지만 새를 관찰하는 일에 푹 빠져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계시죠. 보상이나 혜택은 있나요? 전혀 없어요. 순전히 개인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7년간 매주 이곳을 찾아와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윤재 박사가 수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작년 11월 12일 기록을 보세요. 노랑부리백로 첫 관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날 날짜에 노랑부리백로 한 마리 최초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간단한 스케치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대가 없는 관찰이 가장 값지죠. 이윤재 박사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하지만 전문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알렉스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어봤어요. 일반인의 관찰이 과학적 데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물론 처음엔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하지만 7년간 같은 지점을 관찰한 경험은 어떤 논문 지식보다 소중합니다. 이윤재 박사의 답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실제로 제가 유럽에서 만났던 가장 뛰어난 생태 관찰자들도 대부분 장기간 현장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 노랑부리백로가 날개를 펼치며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그 우아한 비행 모습을 보며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장면을 유럽에서는 볼 수 없어. 혼잣말을 하며 망원경을 통해 계속 관찰했어요. 백로가 새로운 지점에 착지해서 조심스럽게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부리를 물속에 넣어 작은 물고기 하나를 잡아 올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어떤 의심도 들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장면이었거든요. 알렉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개별 사례로는 인상적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겠어요. 여전히 유보적인 답변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어요. 알리아 감독이 조용히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카메라는 새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 변화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이윤재 박사가 말했어요. 내일은 시민자원봉사자들을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민수 씨도 나오실 예정이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늘 본 노랑부리백로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김민수 씨의 7년간 관찰 기록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제와 달리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이 모든 게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노랑부리백로의 우아한 비행과 김민수 씨의 성실한 기록.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진짜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시민자원봉사자들을 직접 만나보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거였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강물 속 어딘가에서 오늘 본 노랑부리백로가 평화롭게 쉬고 있을 거였습니다. 세 번째 날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10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어제 수첩의 주인인 40대 남성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7년간 기록을 남기셨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엔 그냥 취미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김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퇴직한 교사고요. 저분은 간호사, 저기 계신 분은 자영업자세요. 정말 다양해요. 각자 소개를 나누며 오늘 관찰 활동을 시작했어요. 알렉스와 알리아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30분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알렉스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것도 상당히 큰 목소리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강 현장에 있어요. 시민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솔직히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네요. 자원봉사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알렉스를 바라봤어요. 아니, 한국은 감성파리로 국제평가를 조작하는데 능숙하거든요. 실제로는 별거 없어요. 통화가 끝난 후 알렉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에바 박사님, 이런 수준의 활동을 과연 시민 참여형 생태복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인가요? 전문적인 장비도 없고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하는 관찰을 어떻게 과학적 데이터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한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 시민 참여를 포장해서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거죠. 실체는 아마추어 수준인데 말이에요. 김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마추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김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문 학위도 없고 정식 교육도 받지 않은 분들이 과학적 관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렉스의 말에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의 비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었지만 너무 직설적이고 모욕적이었거든요. 저는 7년간 이곳에서 김민수 씨가 말을 시작했지만 알렉스가 끊어버렸어요. 7년이면 뭔가요? 유럽에서는 최소 박사급 전문가들이 10년 이상 연구해야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나와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이윤재 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개입했습니다. 알렉스님, 저희는 시민들의 관찰을 무조건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의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마추어의 관찰에 의존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알렉스는 계속 공격적이었어요. 그때 알리아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그대로 영상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유럽식이 더 낫다는 말씀인가요? 김민수 씨가 다시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훨씬 신뢰할 만해요.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참수리 한 마리가 웅장한 날개를 펼치며 한강 위를 선회하고 있었어요. 날개 폭이 2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맹금류였습니다. 참수리가 한 바퀴 돌더니 강 건너편 나무에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그 장엄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김민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참수리는 작년부터 이곳에 와요.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나무에 앉죠.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 제 기록에 다 있어요. 작년에는 암컷과 함께 왔었는데 올해는 혼자 온 것 같아요. 알렉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참수리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알리아 감독이 참수리를 화면에 담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장면은 연출할 수 없지. 참수리가 나무에 앉은 채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7년간 이 강을 지켜봤어요. 계절마다 오는 새들, 수위의 변화, 식물의 성장을 모두 봤습니다. 그리고 저 참수리가 이곳을 집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증명이에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참수리는 20분 정도 더 그 자리에 있다가 다시 날아올랐어요. 한강을 따라 천천히 비행하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어떤 말보다 강한 건 이런 순간들이라는 걸요. 참수리의 존재 자체가 이곳 생태계의 건강함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7년간 지켜보고 기록한 김민수 씨의 헌신도요. 알렉스는 그 이후로 별말이 없었어요. 어쩐지 기가 죽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관찰 활동이 끝나고 자원봉사자들과 헤어지면서 김민수 씨가 제게 말했어요. 저는 아마추어가 맞아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이 강을 누가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알렉스가 말했어요. 참수리는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는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 같은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본 참수리의 장엄한 비행과 김민수 씨의 진심 어린 헌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본부에 제출할 중간 보고서 마감이 내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커서가 깜빡이는 빈 문서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한강 생태복원 현장 조사 보고서.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 아래에 무엇을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저어세의 군무, 노랑부리백로의 우아한 비행, 김민수 씨의 7년간 기록, 그리고 오늘 본 참수리의 장엄한 모습까지.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홍보용 쇼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알렉스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유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 참여형 생태복원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민수 씨의 진심 어린 헌신과 참수리가 실제로 이곳을 찾아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강은 진짜인가? 이 질문 앞에서 더는 필드노트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알렉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에바, 내일 아침에 언론 인터뷰가 있어. 한국에 과장된 환경 홍보에 대한 유럽 전문가의 시각을 말할 예정이야. 같이 하지 않을래?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대신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2시에 한강을 혼자 걸어보고 싶었어요. 한강변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어요. 늦은 시간에도 산책하는 사람들, 야간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밤섬 쪽으로 걸어가며 낮에 본 저어새들을 생각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들은 물 위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을 거였어요. 철새 조망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의외의 광경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망원경을 설치하고 밤섬 쪽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김민수 씨였습니다. 김민수 씨? 이 시간에 뭘 하시는 거예요? 아, 에바 박사님. 새벽에 나와보시다니 놀랍네요. 저도 잠이 안 와서 산책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관찰을? 네. 새벽 시간대에만 볼 수 있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어새들의 휴식 패턴을 관찰하고 있어요. 김민수 씨가 망원경을 제 쪽으로 돌려줬어요. 어둠 속에서도 저어새들이 보였어요. 낮과는 다른 모습으로 조용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7년간 이런 식으로 관찰하신 거예요? 네.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다른 모습들을 기록해왔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들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저일 거예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이건 쇼가 아니다.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새들을 관찰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민수 씨의 7년간 헌신, 참수리가 실제로 이곳을 찾아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조용한 관찰까지. 모든 것이 진짜였어요. 김민수 씨, 죄송한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오늘 알렉스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김민수 씨가 잠시 망원경에서 눈을 떼며 답했어요. 솔직히 기분 나빴어요. 하지만 화내지는 않았어요. 왜요? 저도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했거든요. 전문 지식도 없었고 체계적인 방법도 몰랐어요. 그럼 지금은 다른가요? 7년 동안 이 새들과 함께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요. 김민수 씨가 다시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계속 말했어요. 저어새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쳤을 때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걸 봤어요. 동료들이 먹이를 가져다주는 모습도 봤고요. 그런 건 어떤 논문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직접 지켜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진짜 지식은 책이나 논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민수 씨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강이 살아있는 거네요. 아니에요. 한강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 겸손한 답변이었어요. 새벽 4시까지 김민수 씨와 함께 저어새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어요.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진심이다.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이번에는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한강 생태복원의 진정성에 대하여. 제목부터 바꿨어요. 나는 한강에서 조작할 수 없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어세의 군무, 노랑부리 백로의 착지, 참수리의 비행, 그리고 김민수 씨의 새벽 관찰까지.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시키거나 계획해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새벽 햇살이 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알렉스의 반응을 볼 수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알리아 감독이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받고 그것을 기록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알렉스의 언론 인터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유럽 전문가가 본 한강 생태복원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저도 함께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생각이 알렉스와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대신 이윤재 박사 알리아 감독과 함께 다시 현장으로 나갔어요. 오늘은 드론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보려고 해요. 알리아 감독이 드론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높은 곳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밤섬 상공으로 드론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통해 보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저어새들이 물 위에 완벽한 비자 대형을 이루며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았어요. 와,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매번 다른 대형을 만들어내요. 바람의 방향이나 먹이의 위치에 따라서 말이죠. 이윤재 박사가 설명했어요. 드론이 저어새 무리 위를 지나가자 새들이 잠시 경계했지만 곧 평소대로 돌아갔어요. 이미 드론에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나 내레이션 없이 그냥 자연 그대로의 소리만 담을 거예요. 알리아 감독의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인위적인 연출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더 진실에 가까웠거든요. 그때 휴대폰에 알렉스의 메시지가 왔어요. 에바, 인터뷰 잘 끝났어. 한국에 과장된 홍보에 대해 제대로 지적했지. 오후에 만나서 얘기해보자.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알리아 감독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제 쓴 보고서 내용을 영상에 담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떤 내용인데요? 한강에서 본 조작 불가능한 진실들에 대한 거예요. 알리아 감독이 카메라를 제 쪽으로 돌렸어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자연스럽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럽연합환경감시국에서 파견된 생태학자입니다. 한강 생태복원의 실상을 조사하러 왔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의 환경정책이 과장되거나 홍보 위주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알리아 감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흘간 현장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새는 조작되지 않는다는 걸요. 제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기 시작했어요. 저어새의 군무, 노랑부리 백로의 착지, 참수리의 비행. 이런 것들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7년간 매주 새벽에도 나와서 관찰을 기록한 시민들의 헌신. 이것도 연출할 수 없는 진심이에요. 알리아 감독이 드론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지금 보시는 저어새들의 모습도 그런 거죠. 아무런 음악도 내레이션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정말 그랬어요. 화면 속 저어새들은 자연스럽게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고 가끔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치면 다른 새들도 따라 움직였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나요? 이윤재 박사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특히 도심 근처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한국의 성과가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됐어요. 알렉스의 비판도 일부는 맞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전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시민들의 진심 어린 참여야말로 한강 생태복원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유럽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알리아 감독에게 부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강의 모습을 봐야 해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말이에요. 물론이에요. 이런 진실한 다큐멘터리야말로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촬영을 마치고 오후에 알렉스를 만났어요. 어땠어, 에바? 내 인터뷰 봤어? 아니요. 보지 않았어요. 왜? 꽤 반향이 클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쓴 보고서를 그에게 보여줬어요.
저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어요. 알렉스가 보고서를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에바, 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냐? 우리가 온 목적을 잊었어? 목적은 진실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진실을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우리 입지가 알렉스 학자라면 진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넌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객관성을 잃었다고. 감정적이 아니라 정직한 거예요. 제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라고요. 그날 밤 알리아 감독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에바, 오늘 촬영한 영상 편집이 끝났어요. 정말 아름다운 다큐멘터리가 됐어요. 언제 공개될까요? 내일 유럽 주요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에요.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때가 온 거였어요. 이튿날 아침, 알리아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버즈 DONT Lie The Truth About HANGANG였어요. 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한강의 진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5분짜리 짧은 다큐였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유럽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관심을 보였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독일 생태학자가 인정한 한강의 기적. 시민 참여로 이룬 생태복원의 성공 사례 유럽이 배워야 할 아시아의 환경정책. 헤드라인들이 하루 종일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저어새들의 군무 장면은 여러 나라 방송사에서 반복 방영됐습니다. 음악이나 내레이션 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만 담은 영상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줬어요. 반면 알렉스의 인터뷰는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의 비판적 시각을 다룬 기사들도 있었지만 알리아의 다큐멘터리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실제 현장 영상을 보면 알렉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분석 기사까지 나왔어요. 오후에 알렉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에바, 이 상황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언론에서 완전히 바보가 됐어.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어요. 알렉스, 진실이 밝혀진 거 아닌가요? 진실? 넌 정말 순진해. 이건 한국의 여론 조작일 수도 있다고. 7년간 새벽에도 나와서 새를 관찰한 김민수 씨의 헌신도 조작인가요? 그런 개별 사례로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잖아. 개별 사례가 아니에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알렉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저녁에 이윤재 박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에바 박사님, 큰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시민들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알리아 감독의 다큐를 보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서 한강 생태 지킴이들의 영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도 자신의 7년간 관찰 기록을 공개했고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장면 옆을 지켰어요. 우리 가족이 매주 참여하는 생태 모니터링이에요. 퇴직 후 5년간 한강에서 새 관찰하고 있어요. 댓글들이 끝없이 달렸어요. 더 이상 논문도 전문가의 분석도 아닌 시민들의 직접 체험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알렉스가 다시 언론에 나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니 예상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시민 참여의 진정성은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의 흐름은 바뀐 후였어요. 유럽 내에서도 한강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의 몇몇 도시에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도 유럽연합본부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브뤼셀에서 추가 조사 요청이 들어왔고 한국의 시민 참여형 생태복원 모델을 깊이 연구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에바, 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솔직한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알리아 감독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그냥 제 눈으로 본 걸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다큐멘터리 정신이에요. 마지막 날, 김민수 씨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배웅 나와줬어요. 에바 박사님 덕분에 우리 활동이 세계에 알려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운 건 저예요.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독일 가셔서도 이런 활동 계속하실 거죠? 물론이에요. 한강에서 배운 걸 제 고향에도 적용해보고 싶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봤어요. 저어새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고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이 이제는 연출이 아닌 진짜 일상으로 느껴졌어요. 새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속한 괴테 대학교 생태학과에서는 한강 모델을 주제로 한 특별 강의 시리즈가 시작됐어요. 저도 그 강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강에서 배운 시민 참여형 생태복원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1시간씩 강의했어요. 오늘은 새학기 첫 수업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학부생부터 박사과정까지 다양한 학년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바 브라움입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강의를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8주간 여러분과 함께 한강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프로젝터에 한강의 사진을 띄웠어요. 알리아 감독이 드론으로 촬영한 저어새들의 아름다운 군무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겨울 서울에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아시아의 환경 정책이 유럽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실제로 가보니 어떠셨나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특히 시민 참여의 진정성에서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수 씨의 관찰 수첩 사진을 보여줬어요. 7년간 매주 새벽에도 나와서 새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시민의 수첩입니다. 어떤 박사 논문보다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학생이 물어봤어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학점이나 학위를 위한 게 아니라 순수한 관심과 애정에서 나온 기록이거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한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생태학은 단순히 동식물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탐구하는 거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도 언젠가 한국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편견 없이 가야 해요. 제가 처음에 가진 선입견처럼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요? 배우러 가세요. 가르치거나 평가하러 가지 말고요.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연구실로 돌아와서 책상을 정리하다가 한강에서 가져온 사진 한 장을 다시 봤어요. 저어새 무리가 해질녘 한강 위를 비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으로는 서울의 빌딩들과 산들이 실루엣으로 보였어요.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매일 보고 있었는데 볼 때마다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났어요. 창밖으로 마인강이 보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 강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한강에서 느꼈던 생동감과는 달랐어요. 휴대폰에 이윤재 박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에바 박사님, 안녕하세요. 한국은 이제 봄이 왔어요. 저어새들도 번식지로 이주를 시작했고 새로운 철새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올해 새로 관찰된 새들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김민수 씨도 안녕하시고 여전히 열심히 관찰 기록을 남기고 계세요. 교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젠가 다시 한강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한강에서 배운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시민 참여형 생태복원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씨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분의 기록이 유럽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다시 한강 사진을 바라봤어요. 지금쯤 서울에서는 어떤 새들이 날고 있을까요? 김민수 씨는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강의 기적은 진짜였고 그 기적을 만든 건 시민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거였어요. 계절이 바뀌고 새들이 오가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벽에 걸린 사진 속 저어새들이 여전히 우아하게 날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도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을. 내년에는 독일 학생들과 함께 한강 현장 학습을 기획해 보려고 했어요. 그들도 제가 경험했던 깨달음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유럽의 하늘 아래서도 한강의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